10시 업앤다운입니다. 개장 이후에 1시간 동안의 흐름들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일단 국내 증시, 미증시의 하락 여파를 받게 되면서 양시장 모두 하락하는 모습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낙폭이 일부 줄기도 했지만 여전히 변동성이 나오는 10시 구간이고요. 종목별 호재도 오늘은 크게 반영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먼저 거래소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거래소 약보합권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2,564포인트 기록 중이고 거래대금은 2조 원대 후반대로 실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으로 코스피 시장 하락으로 출발을 했지만 빠르게 낙폭을 줄이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은 약보합권 수준까지 낙폭이 어느 정도 많이 축소가 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코스피 지수 8거래일 만에 하락은 하고 있지만 그 폭 자체는 미증시 대비했을 때 굉장히 제한적인 모습입니다. 네, 결국 수급을 살펴보시면 외국인이 매수로 전환됐다는 점에서 이 부분을 찾아볼 수 있겠는데요. 현재 외국인은 265억 원 차저세를 기록 중이고요. 개인은 863억 원 매수 우위입니다. 네, 기관에서만 지금 보시면 1,105억 원 정도 매도 물량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오늘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매도세가 거칠고요. 연기금은 계속해서 매수를 이어간다는 점도 특징이 되겠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시면 오늘은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도 꽤나 있고요. 좀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건설업종 2.5%까지 크게 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건설주들 자체가 전반적으로 좋은 가운데 중소형 건설 종목들이 각자의 모멘텀을 안고 급등하는 모습들도 나타나고요. 음식료품 섹터도 1.6% 상승하고 있는데 최근에 음식 가격이 참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곡물가라든지 원재료까지 상승까지 겹치게 되면서 음식료품 섹터로 함께 이익이 좀 돌아가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오늘의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돼지고기 관련 종목들이나 해산물 관련 종목들까지 함께 들썩이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네, 그 외에는 지금 보험과 증권 업종 이렇게 금융 섹터도 상승하는 흐름이고요. 운송 장비도 0.7% 정도 오르고 있는데 조선 종목들의 흐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락하는 섹터들 살펴보시죠. 네, 지금 하락하고 있는 섹터에서는 서비스업 섹터가 1.6%까지 밀리고 있는데 지금 중국과의 약간의 분위기가 좀 냉각되면서 네이버가 하락하며 서비스업 섹터를 그대로 끌어내리고 있습니다. 그 외 중국 관련 종목들 분위기가 좀 안 좋은데요. 섬유의복 섹터에서도 F&F가 하락하고 있고요. 의약품과 종이목재, 의료정밀 순으로 현재 구간 낙폭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도 확인해 봅니다. 네, 지금은 하락하고 있는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은데요. 삼성전자 먼저 보시면 올라간 지점에서 숨고르기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강보합권 수준으로 68,500원을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흐름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는 1.3% 정도 오늘은 밀리며 96,500원인데요. 다만 외국인이 7거래일째 매수는 이어오고 있다는 점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현재 2차전지 배터리셀 관련 종목들은 그래도 분위기 나쁘지 않은데 오늘 어제 나왔던 단독 보도 가운데 하나가 현대차 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이 오는 26일에 미국 배터리 합작 공장을 설립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현재 LG에너지솔루션 강보합권으로 57만 6천 원이고요. LG화학도 0.8%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반면 삼성 SDI는 0.4% 밀리면서 배터리셀 관련 종목들도 혼조세 양상을 띱니다. 자동차도 마찬가지고요. 현대차와 기아 오늘은 주가 흐름 조금 엇갈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기아는 오르는데 현대차 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이버가 지금 계속해서 하락폭을 조금씩 키우는데요. 현재는 2.8% 정도 밀립니다. 20만 6천 원 구간이고요. 중국에서 이 네이버에 대해서 접속 차단이 좀 됐다. 이런 소식들이 계속 흘러나오게 되면서 중국과의 갈등 상황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흐름들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비스업 섹터 자체의 투심이 좋지 않다 보니까 카카오도 1.5% 함께 하락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모멘텀에도 0.7% 내림세입니다. 넘어가서 특징주 살펴보시죠. 네, 조선주들이 최근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 모멘텀들을 안고 있습니다. 이미 2년 전에 따냈던 수주가 지금 반영되고 있다는 그런 소식들도 있고요. 선가도 많이 오르고 있는 가운데 수주 목표도 착실하게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도 조선업종에 대한 호평이 잇따라 제시되고 있는 분위기고요. 일각에서는 슈퍼사이클에 대한 언급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대우조선해양이 어제 임시 주총을 통해서 회사명을 하나오션으로 변경을 했는데요.
있는데요. 이렇게 다시 좀 새롭게 새 단장을 하게 되면서 출발하는 모습들이 조선 종목들에게는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조선해양 현재 5% 상승으로 3만 원 선 돌파하는 주가 흐름이고요. 그 외에는 HSD 엔진이나 이렇게 조선 기자재 관련 종목들도 함께 올라갑니다. 한국카본도 2% 오른 11,620원 구간을 기록하고 있고요. 삼성중공업 같은 종목들도 함께 3% 오르며 6,220원, 조선이나 기자재, 부품 관련 종목들까지 일제히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건설 종목들 가운데 사이즈가 조금 작은 종목들 살펴보시면요. 개별적인 모멘텀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제 나왔던 수주 소식에 시간외에서 움직인 종목들도 상당히 많고요. 이뿐 아니라 최근에 건설 종목들이 좋은 이유, 바로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된 기대감도 동반해서 반영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살펴보시면 동부건설 시간외에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어제 엘살바도르 로스초로스 교량 건설과 도로 확장 사업을 수주를 했다고 공시를 했습니다. 계약 금액은 지난해 매출액의 33%에 해당하는 4,858억 2,378만 원이었고요. 그래서 오늘 동부건설 21% 급등하면서 8,69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서희건설도 강화 2 지역주택조합으로부터 2,620억 원 규모의 아파트 신축공사 공급 계약을 수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고요. 오늘 서희건설도 12% 급등하며 1,608원 정도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 외에 삼부토건이나 한신공영, 도화엔지니어링 같은 종목들은 우크라이나 재건 모멘텀으로 함께 상승세 설명됩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코스닥 지수를 살펴보시면요. 0.6% 갑자기 급격하게 하락폭이 좀 꺾이고 있는데요. 853포인트 기록하면서 거래대금은 코스피보다 조금 더 3조 원 초반대로 실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흐름을 보시면 코스닥 시장 등락이 좀 있는데 대체적으로 하락권에 머물고 있고 코스닥도 7거래일 만에 하락세를 기록합니다. 네, 지금 보시면 10시 구간 가까워지게 되면서 낙폭이 좀 빠르게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보합권, 약보합권 수준의 하락세를 기록하다가 현재는 850선대 초반대로 내려온 상황입니다. 네, 오늘 수급을 살펴보시면 코스피와 차이가 나고 있는 부분 바로 양매도세로 관측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외국인이 1,307억 원 매도고요. 기관도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815억 원 매도 우위로 집계됩니다. 현재 개인만 홀로 매수하면서 2,227억 원 매수 우위입니다. 시초 상위 종목들 살펴보시면 대체적으로 분위기 하락하고 있고요. 현재 에코프로비엠 정도만 0.4% 오른 24만 4,50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에코프로비엠은 공장의 생산 라인을 증설한다는 소식이 어제 장마감 이후에 공시를 통해서 나왔는데 에코프로 그룹주들 일단 장 초반에 좀 좋다가 지금은 탄력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에코프로도 0.8% 정도 하락 중이고요. 에코프로비엠도 0.4% 상승으로 굉장히 제한적인 오름폭을 가져갑니다. LNF도 강보합권으로 26만 4,500원, 그래도 2차전지 소재 종목들이 시장에서 조금은 방어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셀트리온과 관련해서는 또 한 가지 휴미라 바이오시밀러에 대해서 미국 FDA로부터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에는 크게 반영되지 않는 분위기로 진행이 됩니다. 그동안 좋았던 엔터주들 차익 실현을 하더니 이번에 암초를 만났습니다. 사실 어제 장마감 이후에는 좀 긍정적인 소식이 있기도 했었죠. 하이브가 중국 텐센트 뮤직과 음원 유통 계약을 맺었다는 소식에 호재성 뉴스가 있었고 시간외에서 엔터 종목들을 끌어올리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정규장에서는 반대로 낙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것이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채워가고 있는 것인데요. 조금 전에 전해드린 네이버가 이 중국의 대내외 통제 강화 등의 영향으로 현지 접속이 차단됐기 때문에 이 영향이 결국 또다시 한한령이 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감까지 같이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SM과 JYP 엔터테인먼트 2%대 하락세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엔터주들의 투심을 다시 한번 끌어내리는 모습 관측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알테오젠도 지금 보시면 4% 정도 하락하며 47,150원 구간인데요. 그동안 올랐던 알테오젠 4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전환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징주 보겠습니다. 네, 곡물주들은 여전히 강합니다. 종목별로 순환매를 좀 돌면서 오늘도 상승하는 흐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결국에 기후위기로 곡물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는 가운데 실제로 미국에서 이 최대의 밀 주산지인 캔자스주에서 최악의 흉작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가뭄이고요. 이런 기후위기들이 점차 한 가지씩 불거지면서 결국 곡물가로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흑해 곡물 협정이 일시적으로 2개월 연장이 되기는 했지만 지금 우크라이나 항구가
차단됐다 이런 외신 보도들도 좀 나오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불안한 상황들이 좀 지속이 되면서 결국 곡물가에 대한 이런 상승 쪽으로 이렇게 시장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현재 노보를 보시면 거래 제한폭까지 오른 2,485원이고요. 그 외에도 미래생명자원 두 자릿수대 상승세, 나머지 곡물 관련 종목들도 현재는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까지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10시 업앤다운이었습니다.